깊은 밤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먼 길을 떠나보려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200년 전, 시간조차 잠든 아득한 과거의 세계로 말이죠. 그곳에는 눈이 시리도록 푸른 지중해가 있었습니다. 하얀 거품을 문 파도가 해안선을 기분 좋게 때리고, 항구마다 활기찬 목소리가 가득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의 세상은 참으로 풍요로웠습니다. 이집트의 눈부신 황금이 태양 아래 빛나고, 히타이트의 견고한 철기가 땅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향긋한 올리브유는 배에 실려 온 바다를 누볐죠. 마치 영원할 것만 같았던 황금기. 사람들은 평화가 끝날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풍요로움의 뒤편, 먼 수평선 끝자락에서 정체 모를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합니다. 한낮의 열기가 식어갈 무렵, 바다 건너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배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 그토록 잔인하게 몰아쳤을까요? 역사학자들이 청동기 시대에 거대한 몰락이라고 부르는 비극, 그 폭풍의 중심에 서 있던 수수께끼의 집단. 오늘 밤 우리는 그들을 추적해 봅니다. 역사의 안개 속에 가려진 이름, 바로 바다민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대가 단절된 세상이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3200년 전의 지중해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밀하게, 마치 거미줄처럼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키프로스 섬에서 캐낸 붉은 구리 원석이 배에 실려 이집트로 향합니다. 그 배에는 아프가니스탄의 깊은 산맥에서 온 푸른 라피스 라줄리 보석과 오늘날의 터키 땅에서 온 질 좋은 주석이 함께 실려 있죠. 이집트의 파라오는 미노아 문명의 화려한 도자기에 포도주를 담아 마시고, 가나안 상인들은 바빌로니아의 쐐기 문자로 적힌 무역 명세서를 검토합니다. 당시 지중해는 거대한 하나의 경제권이었습니다. 어느 한 나라에서 흉년이 들면 다른 나라에서 공물을 보내주고, 왕들은 서로를 나의 형제여라고 부르며 화려한 선물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밀접함은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정교하게 맞물린 톱니바퀴처럼 한 곳이 고장이 나면 전체가 멈춰버리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의 가뭄이 이집트의 식량난으로 이어지고, 히타이트의 혼란이 지중해 전체의 무역 중단으로 번지는 그런 초연결 사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모든 기록이 끊깁니다. 화려했던 도시들이 단 몇십 년 만에 잿더미가 되고 맙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층을 파괴층이라고 부릅니다. 불에 탄 흔적과
급히 숨겨진 보물들, 그리고 성벽에 박힌 화살촉들이 그날의 공포를 증언하죠.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대체 누가, 어디서 나타나 이 강대한 제국들을 무너뜨렸는가? 기록은 오직 한 단어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온 자들이라고 말이죠. 그들은 단일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유럽 서부, 이탈리아, 그리고 그리스 섬들에 흩어져 살던 다양한 부족들의 연합체였죠. 이들은 기록마다 이름이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배 위에 사는 전사들이었습니다. 당시 제국들에게 그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재앙처럼 갑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바다민족은 바로 이 정교하고도 위태로운 황금 사슬을 끊어버린 존재들이었습니다. 가장 번영했던 순간, 그 연결망에 가장 약한 고리를 타고 그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우가 고요한 호수 위를 덮치듯 말이죠. 이제 우리는 이집트의 메디네트 하부 신전으로 떠납니다. 람세스 3세가 세운 이 거대한 벽화에는 바다민족과의 처절한 전투가 생생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벽화 속 그들의 모습은 기이합니다. 깃털 장식이 달린 독특한 투구를 쓰고 둥근 방패와 긴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황소가 끄는 달구지에 아내와 아이들, 가재도구를 싣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복이 아니라 이주였습니다. 고향을 잃은 사람들이 새로운 땅을 찾아 밀려드는 거대한 해일이었던 것이죠. 이집트 기록에는 그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나열되어 있습니다. 펠레세트, 쉐르덴, 쉐켈레시, 웨쉐시. 이 낯선 이름들은 오늘까지도 수많은 학자들의 잠을 설치게 하는 수수께끼입니다. 당시 이집트는 람세스 2세가 일궈놓은 신왕국 시대의 마지막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나일강의 풍요로운 범람 덕분에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했고 거대한 신전들은 태양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그 풍요의 이면에는 지독한 관료주의와 부패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거대해진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백성들은 높은 세금에 시달렸고 군대는 비대해진 덩치만큼이나 느려져 있었죠. 이 위기의 순간 바다민족의 거대한 함대가 나일강 하구로 들이닥칩니다. 람세스 3세는 전면전 대신 매복작전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나일강의 좁은 수로로 적들을 유인했습니다. 바다에서는 무적이었던 그들이었지만 낯설고 좁은 강줄기 안에서는 배를 돌릴 수도 속도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이집트군은 강둑에 몸을 숨긴 채 빗물처럼 화살을 퍼부었고 갈고리를 던져 적함을 하나하나 끌어당겨 백병전을 벌였습니다. 강물은 전사들의 피로 붉게 물들었고 바다민족의 배들은 나일강의 진흙벌에 박힌 채 불타올랐습니다. 제국은
그렇게 간신히, 정말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처뿐인 승리였습니다. 침략자들을 밀어내는데 제국의 모든 국력을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끝난 뒤 이집트의 창고는 비었고 군인들에게 줄 급료조차 모자라 인류 역사상 최초의 파업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바다민족이 지중해의 무역로를 처참하게 부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제국을 지탱하던 구리와 주석의 공급이 끊기자 황금의 땅 이집트는 서서히 빛을 잃어갔습니다. 파라오의 권위는 추락했고 위대했던 신왕국은 이때부터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긴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거인이 서서히 무릎을 꿇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적이라 믿었던 제국들이 하나둘 불길에 휩싸입니다. 그중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처참하게 무너진 것은 북쪽의 강자 히타이트 제국이었습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아나톨리아 고원을 지배했던 히타이트는 당시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철광석을 녹여 단단한 무기를 만들어낸 철의 선구자들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철제 칼과 3명이 올라타는 강력한 전차 군단을 앞세워 이집트의 람세스 2세와 대등하게 맞서며 세계 최초의 평화조약을 맺을 만큼 강성한 제국이었죠. 하지만 그 단단했던 철의 제국에도 녹이 슬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민족이 들이닥치기 전 히타이트는 이미 왕위 계승을 둘러싼 피비린내 나는 내전으로 기력이 다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수십 년간 이어진 가혹한 가뭄은 대지를 갈라지게 했고 굶주림은 강인했던 히타이트 전사들의 창끝을 무뎌지게 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히타이트의 마지막 왕은 숙적이었던 이집트 파라오에게 우리 땅에 먹을 것이 없어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제발 곡물을 보내달라는 절박한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존심 강했던 철의 제국이 내민 마지막 구호 신호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구원보다 먼저 도착한 것은 바다민족의 칼날이었습니다. 그들의 공격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바다민족은 히타이트의 자랑이었던 전차군단이 힘을 쓸 수 없는 험준한 산맥과 좁은 길목을 파고들었습니다. 당시 제국들의 주력 무기였던 전차는 탁 트인 평원에서는 탱크처럼 무서웠지만 바다민족의 민첩한 보병 전술 앞에서는 그저 덩치 큰 표적에 불과했습니다. 바다민족은 가벼운 투척용 창으로 전차병을 떨어뜨리고 긴 팔로 말의 다리를 뱄습니다. 거대하고 둔중한 제국이 민첩한 약탈자들에게 맥없이 무너지는 모습은 마치 골리앗이 다윗의 돌멩이 하나에 쓰러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결국 기원전 1180년경 난공불락이라 믿었던 히타이트의 수도 하투샤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거대한 성벽은 허물어졌고 왕궁의 기록 보관소는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처절한 파괴였던지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이 제국은 이후 수천 년 동안
인류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혀진 전설 속의 나라로 남게 됩니다. 시리아의 무역항 우가리트에는 당시의 공포가 그대로 굳어 있습니다. 적의 함대를 발견한 서기관이 다급하게 새긴 점토판은 가마에 구워지지도 못한 채 주인을 잃은 방 한 구석에서 3200년 동안 그날의 마지막 비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히타이트의 심장부였던 하투샤가 불길에 휩싸인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바다민족이 지나간 자리는 예외 없이 처참했습니다. 오늘날 고고학자들이 지중해 연안의 고대 도시들을 발굴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기이한 지층이 있습니다. 바로 수미터 두께의 짙은 재와 검게 탄 흙으로 이루어진 파괴층입니다. 한 시대가 통째로 불타버렸음을 증명하는 역사의 흉터죠. 이 끔찍한 불길 속에서 역설적으로 살아남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당시 지중해의 화려한 국제도시이자 무역의 중심지였던 시리아의 우가리트에서 발견된 점토판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원래 진흙으로 만든 점토판은 가마에 구워야 단단해지지만 평소에는 굽지 않은 채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다민족이 지른 불길이 궁전을 집어삼키면서 역설적으로 그 뜨거운 열기가 점토판들을 단단하게 구워버린 것입니다. 문명을 파괴한 불길이 그 문명의 마지막 비명을 영원히 보존한 셈이죠. 그 점토판들 속에는 3200년 전의 공포가 생생하게 박혀 있습니다. 우가리트의 마지막 왕 암무라피가 키프로스의 왕에게 보낸 긴급 서신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형제여, 적의 배들이 이곳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이미 도시 곳곳을 불태우고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군대는 히타이트 땅에 있고 나의 모든 배는 리키아에 가 있어 이곳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 사실을 부디 알아주십시오. 이 편지는 결국 발송되지 못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점토판이 우가리트 궁전의 바닥에서 발견되었을 때 소름 돋는 사실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이 점토판이 가마 근처에도 가지 못한 채 축축한 상태로 바닥에 뒹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해안가에서 몰려오는 바다민족의 배들을 보며 떨리는 손으로 이 글자를 새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울 시간은커녕 편지를 보낼 전령을 찾을 시간조차 없었죠. 적들이 성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그는 아직 마르지도 않은 점토판을 던져두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3200년의 시간을 넘어 전해지는 그 축축한 점토의 감촉과 서기관의 마른 침 삼키는 소리가 지금 이 밤의 정적 속에서 느껴지지 않나요? 서기관이 던져두고 떠난 그 축축한 점토판은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마지막 비명이었습니다. 화려했던 도시는 침묵에 잠겼고 타오르던 불길이 꺼진 자리엔 차가운 재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우린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깊은 의문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대체 무엇이 그들을 바다로 내몰았을까요? 무엇이 평화롭게 농사를 짓고 고기를 잡던 사람들의 손에
쟁기 대신 날카로운 칼을 들게 했을까요? 그들은 태생부터 잔인한 악마들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 역시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피해자들이었을까요? 이제 학자들이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제시하는 수평선 너머의 진실들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첫 번째 가설은 우리 인간이 거역할 수 없는 거대한 자연의 심판, 바로 연쇄적인 기근입니다. 최근 학자들이 고대나무의 나이테와 지층 속의 꽃가루를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지중해 전역에는 무려 150년에서 300년 동안이나 이어진 유례없는 대가뭄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땅에서는 곡식이 자라지 않았고 아이들은 굶주림에 신음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사람들은 먹을 것을 찾아 나무 뿌리를 캐먹고 심지어는 진흙을 삼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진 사람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앉아서 굶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 바다 너머 풍요로운 제국을 습격해 살아남을 것인가? 그들에게 침략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땅 아래에서 시작된 거대한 재앙, 바로 지진의 폭풍입니다. 단 한 번의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은 기원전 1225년부터 약 50년 동안 지중해 지각판을 따라 거대한 지진들이 마치 파도처럼 연쇄적으로 발생했다고 분석합니다. 단단했던 성벽들이 맥없이 무너졌고 정교하게 짜여있던 도시의 행정 시스템은 한순간에 마비되었습니다. 지진으로 성벽이 허물어진 틈을 타 사회 하층민과 외곽의 용병들이 결탁하기 시작했고 이들은 거대한 약탈 집단으로 변모했습니다. 내부의 혼란과 외부의 충격이 동시에 폭발한 것입니다. 마치 작은 파도들이 합쳐져 거대한 쓰나미가 되듯 이 파괴의 연쇄작용은 길목에 있는 모든 문명을 삼키며 멈추지 않고 몸집을 불려나갔습니다. 이처럼 하늘이 내린 기근과 땅이 일으킨 지진, 그리고 인간의 파괴 본능이 뒤섞여 청동기라는 화려한 시대의 막을 강제로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잿더미로 만들었던 이 거대한 해일은 결국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모든 것을 집어삼킨 바다민족은 그 승리의 끝에서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역사는 그들을 단순히 사라진 파괴자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거친 폭풍이 지나간 뒤 대지에 새로운 생명이 싹트듯 바다민족 역시 우리가 아는 현대 역사의 지도 속에 자신들의 이름을 깊숙이 새겨 넣었습니다. 최강대국 이집트는 간신히 그들을 막아냈지만 그 여파로 제국은 서서히 침몰하는 태양처럼 쇠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철의 제국 히타이트는 아예 지도 위에서 흔적도 없이 지워졌죠. 하지만 바다민족은 공기 중으로 흩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아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
스며들었습니다. 벽화 속의 펠레세트는 가나안 해안에 정착하여 훗날 성경 속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 나오는 블레셋 시대입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지명도 바로 여기서 유래했죠. 쉐르덴 민족은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섬으로 가서 그들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파괴자였던 그들이 새로운 세계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바다민족 중 셰켈렛이라고 불린 이들은 오늘날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의 어원이 되었고, 에콰시는 그리스 신화 속 아카이아인들이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리스 영웅 아킬레우스나 오디세우스 역시 어쩌면 이 거대한 바다민족의 파도 속에 섞여 있던 한 명의 전사였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생각에 잠겨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이룩한 오늘날의 문명과 안정이 견고한 바위처럼 영원할 것이라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바다민족이 증명한 역사의 진실은 사뭇 서늘하고도 숭고합니다. 가장 찬란하게 빛나던 황금기, 모든 것이 완벽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던 그 초연결 사회가 사실은 작은 균열 하나에도 무너질 수 있는 가장 취약한 상태였음을 말이죠. 어쩌면 완벽함이란 곧 붕괴가 시작될 지점임을 역사는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거대한 몰락을 시스템의 붕괴라는 차가운 단어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깊은 밤, 우리는 이것을 문명의 탈피라고 불러보고 싶습니다. 마치 뱀이 자라기 위해 자신의 살을 죄어오는 낡은 허물을 고통스럽게 벗어던지듯 낡고 비대해진 청동기라는 껍데기를 벗겨내기 위해 역사는 바다민족이라는 이름의 가혹한 칼날을 빌려온 것이 아닐까요? 그들이 태운 것은 화려한 도시와 궁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뜨거운 불길은 소수의 귀족이 독점하던 권력의 견고한 구조를 태웠고, 거미줄처럼 복잡하지만 폐쇄적이었던 무역의 장벽을 녹여버렸습니다. 그 맹렬한 불길이 지나간 자리에서 인류는 비로소 청동보다 단단하고 날카로운 철의 시대를 발견했습니다. 무너진 성벽 너머, 그들은 이전에 결코 보지 못했던 더 넓고 자유로운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공들여 쌓아온 일상의 성벽이 무너지고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파괴가 파도처럼 우리를 덮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우리는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하지만 고대의 잿더미가 새로운 시대를 세우는 걸음이 되었듯, 당신이 통과하고 있는 그 어둠 또한 당신의 내일을 세우는 가장 깊은 뿌리가 될 것입니다. 바다민족이 남긴 진정한 유산은 파괴의 기록이나 공포의 기억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끝은 반드시 다른 시작을 품고 있다는 역설적인 희망이며, 무너짐은 곧 다시 세워짐을 의미한다는 우주의 섭리입니다. 지중해의 거친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
다시 고요한 아침이 오듯 당신의 고단한 하루 끝에도 평온한 안식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일의 당신은 오늘보다 더 단단한 철의 의지를 품게 될 테니까요. 이제 다시 현재의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3200년 전의 지중해는 여전히 푸른 파도를 만들어내고 있고 바다민족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미스터리는 저 깊은 심연 아래 잠겨 있습니다. 어쩌면 그 정답을 영원히 알 수 없기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신비롭고 아름답게 들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유구하게 흘러가고 우리의 밤도 어느덧 깊은 정적 속으로 잦아듭니다. 뜨거웠던 전쟁의 함성도 찬란했던 황금의 기억도 이제는 아득한 꿈결 속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수천 년 전 지중해를 흔들었던 그 거센 파도 소리도 이제는 당신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자장가가 되어 들려옵니다. 당신의 밤이 그 고요한 파도처럼 평온하기를, 그리고 당신의 꿈이 별빛처럼 빛나기를 바랍니다.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일의 당신은 오늘보다 더 단단하고 눈부신 철의 의지를 품은 채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될 테니까요. 고대 문명의 신비로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부디 그 어떤 근심도 없는 평온한 안식의 밤이 되시기를. 깊이 편안히 잠드세요.